안녕하세요. 버무라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빚만 69억이다. 더는 못 버티죠. 69억이나 되는데. 영끌 쪽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음마아파트, 압구정현대 줄줄이 지금 그동안 여기가 경매가 거의 안 나왔죠. 근데 2024년 말에서 2025년 들어서면서 서서히 경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강남마저도 낙찰가율이 90%대. 그만큼 고점에서는 죽어도 안 집어가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경매 시장은 엄청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 굉장히 커 보입니다. 강남권 인기 지역의 임의 경매 물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좀 전에 언급해드린 음마아파트 올해 이미 3건의 경매 매각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23년 통틀어 단 2건의 경매 시장에 나왔던 물건이 있었는데 벌써 올해만 3건이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압구정 현대 4차 역시도 임의 경매로 나왔고요. 이게 지금 집주인의 채권 총액이 69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 부분 어마무시한 이 부채를 지금 떠안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동의 아이파크 삼성도 역시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매 시장에서 물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수준일 만큼 올해 2, 3분기 경매 물건은 거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매 물건 현장을 봐도 음마아파트 3건의 경매 물건이 나와 있고요. 6억, 12억, 27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가락동 헬리오시티 역시도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가 14억 6천, 20% 정도 이제 유찰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 이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 게다가 대치용 레미안 대치 팰리스 역시도 지금 경매 물건이 40억에 나와요. 이것도 어마무시 지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결국 유찰이 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강동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테온이 지금 12억, 13억에 지금 경매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상급지에 해당되는 아파트들, 이전에는 그냥 금매로 내놔도 금방 물어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매까지 가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4년 말에서 2025년 들어서면서 경매 물건이 이렇게 부동산 매매 시장의 선제지표 아닙니까? 이렇게 물건들이 쏟아지면서 그 물건들이 제대로 낙찰되지 않고 회전력에서 뭔가 렉이 딱 걸려버리니까 매매 시장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전국 아파트는 말하면 뭐합니까? 강남 이런데 49개월 만에 최다 3,510건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낙찰률은 0.8%포인트 떨어진 37.6%. 그리고 낙찰가율은 1.0%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금리를 못 버티고 원금이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4년 만에 최다를 찍을 정도로 지금 경매 시장은 상당 부분 쏟아지는 매물량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에서의 이런 어떤 경매 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관계로 지금 무순위도 서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축, 얼죽시는 서울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어느 정도 입지를 받쳐주면 고스란히 분양 완판이 되기 일쑤였는데 지금 보세요. 한신더휴, 힐스테이트 등촌역, 연신내 양운해안의 그란츠 리버파크,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까지 합쳐서 지금 무순위가 계속적으로 서울에서만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매 시장의 분위기하고 완전히 지금 직렬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기, 부산 계속적으로 무순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센트럴 아이파크하고 에비뉴 청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신내 양운해안에 지금 1차 나오고 2차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무순위가 계속적으로
털어내지 못하는 잔여 물량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데, 건설사가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미분양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상당 부분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분위기는 또 고스란히 무순위에서 다시 서울 중하급지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노도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변화를 보시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좀 어느 정도 격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짝 이렇게 격차가 완전히 줄어가고 있죠. 노도강 전체가 똘똘마리로 매매 가격 변화가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시장이 늘 언제나 부동산 매매 시장의 선제 지표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마치 볼링공이 딱 굴러가서 핀 하나가 딱 맞으면 넘어지는 그 핀 하나 때문에 다른 옆에 서 있는 핀들이 와르르 넘어지는 것처럼, 무순위 시장 그리고 매매 시장 중에 또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 하방 압력, 이게 또 중심부로 넘어가면서 강남구도 역시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뭐 고금리 영향도 상당 부분 크고, 지금 미국 역시도 뭐 모기지 부분에서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0.5% B컷을 단행하면서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시장 금리는 그닥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이자율 미국에서 전주 6.91에서 6.93으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해 5월 초에 7.22% 고점을 찍은 뒤에 뭐 페드가 0.5포인트 인하하는 B컷을 단행해서 6.08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최근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만큼 앞으로의 금리 시장은 이제 그 옛날에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까웠던 금리 혜택은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자산 시장, 특별히 한국에서의 아파트 시장은 다시는 반등할 만한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역시도 뭐 주담대 연 7% 눈앞에 두고 있고요. 대출 문턱 높고 예대차만 더 커지는, 뭐 은행만 정말 살이 찌워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원인은 뭐 가상금리 절대로 은행이 포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 하에서 단순한 어떤 계산식으로 봐도 역시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별히 아파트 시장 가치는 뭐 오를 만한 호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봐도 지금 뭐 상단 6.69에서 6.67로 지금 뭐 계속적인 어떤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상단은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7%대로 올라갈 기세를 가지고 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경향을 분명히 보일 거란 얘기죠. 이게 웃긴 게 기준금리 0.25% 한국은행에서 분명히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끌어내려도 시중은행 금리는 여전히 요지부동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결국 이렇게 경매 시장의 유찰 현상, 급증 현상은 경매 시장 그 영향이 노도강 매매가의 큰 폭의 하락을 지금 이끌고 있고요. 강남도 지금 슬슬 분위기 타고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들이 빨리 빠져나가려는 탈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주담대 부분이 7% 가까이 요지부동 계속적으로 고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 주담대 역시도 움직일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은행이 아무리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해도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연동해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중은행은 거꾸로 다시 금리를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한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 부동산의 가장 직접적인 선제 지표로 갈 수 있는 중국 부동산 위기 현상, 거의 뭐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헝다가 해외 자회사의 청산 명령을 또 홍콩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청산 명령 받았는데 다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주가가 30%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여전히 지금 부동산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올 만한 기회를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의 누적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누적된 손실은 지금까지 18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 6천조. 역시 중국의 이 부동산 규모는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죠. 규모가 어마무시하니까 이게 손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거의 그냥 태평양 수준으로 완전히 뭐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손실은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깔아앉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중국의 부동산 폭락이 뭐 호주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철강,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뼈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급이 전혀 되질 않으니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호주의 철강 산업까지도 지금 뭐 타격을 받고 흔들리는 아주 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뭐 부분에서 중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룽창이 왕창 청구 소송, 청산 청구 소송을 또 제기될 만큼 뭐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거해 있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지금 서서히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금 부양책을 계속해서 꺼내놓고 뭐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해도 이게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왜 중국인가? 부동산 구조가 한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영향이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5년간 부동산 침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일본 버블하고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일본. 지금 경제가 이만큼까지 오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 한번 왕창 깨지면서 1990년도 일본 버블의 어떤 그 위력은 여전히 지금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이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 일본이 금리를 파격적으로 못 올리고 있잖아.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지금 펼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부채가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에 깔려 있다는 거고, 중국의 부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국 부동산 부채 역시도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 순수하게 뭐 가계부채 중에 주담대만 따져도 1112조, 1000억 정도 됩니다. 3분기 기준인데 이게 직전 분기에 대비 19조 이상이 증가한 수치를 찍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금리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게 지금 가계부채, 그러니까 주담대, 빚 문제가 딱 결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 시장은 더 이상 아무리 강남 뭐 초고가 아파트라 해도 이게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중국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서 뭐 자산 뭐 폭발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비명 속에 있고, 또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지금 그동안 경기 자체가 제대로 돌지 않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계속해서 뭔가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공장에서 그 수많은 노동력, 이 저가의 인력 비용으로 계속해서 제품을 쏟아냈는데 이게 제대로 수출이 또 안 돼. 미국은 또 보호무역 관세 딱 지금 칠 지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덤핑 수출을 하는 겁니다. 저가로 미국을 우회해서 남미, 유럽 쪽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중국의 저가 물건들이 쏟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뭐 한국 역시도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포항제철이 뭐 조강 생산량 추이가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 보세요. 그만큼 덤핑에 의한 이 중국의 저가의 철강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무리 이 생산 라인을 돌리려 해도 돌리면 돌릴수록 이게 이득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매물이 폭증한다는 것 자체가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상당 부분 손실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아파트 시장 뭐 고스란히 이런 현상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내려도 안 팔린대. 영끌, 상계동 집주인 속 탄다. 그만큼 지금 매물이 좀 쌓이고 있다는 얘기고, 이번 주에 뭐 86주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 전환한 건 본격적인 매매 시장에 폭주를 동반한, 이게 이 폭주가 상승을 향한 폭주가 아니죠. 하락으로 가는 어떤 폭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만 9만 개 건이 지금 쌓여가고 있고요. 부동산 침체기 이미 시작이 됐죠. 이게 온화라는 어떤 물음표를 달지 못하는 건 이미 작년 7월 말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어떤 지표에서 딜레이 현상이 일어나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의 지지대가 견고할 줄 알았는데 뭐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금융시장,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은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매물의 폭증 현상 똑같이 지금 코스피 역시도 누가 사줄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 오늘도 뭐 조금 회복되나 싶었는데 벌써 뭐 372억 팔고 나갔죠. 그만큼 주식 종목들도 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좀 사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남아도는 부유하는 어떤 주식 종목의 어떤 이 현상들 때문에 코스피의 상당 부분 오늘도 마이너스 0.24% 한 2-3일, 4일 정도 올랐죠. 랠리를 조금 이어가나 싶었는데 역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도 뭐 마이너스 3,900억 정도 뺐네요. 역시 이런 어떤 자본의 이동은 뭐 미국 주식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아주 뭐 뚜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061억에서 1,122억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그만큼 지금 누군가가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좀 금융시장을 좀 휘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코스피 시장이 전혀 그런 어떤 횡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이 하락 조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서학개미들 역시도 지금 뭐 미국 증시 쪽으로 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지금 뭐 젠슨 황이 정말 양자컴에 대해서 정말 황이 돼버렸죠. 황이 그냥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뭐 상용화를 위해서 최소 1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뭐 적자의 고평가 부담 커지면서 그냥 반토막이 됐는데 서학개미들 지금 2조 4천억을 날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거 어마무시하죠. 그냥 뭐 완전히 주식 자체가 반토막이 돼버렸는데 뭐 한국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관 톱5 안에 드는 게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종목 아닙니까? 30조 9억 달러 정도. 이거 뭐 자산 규모로는 뭐 어마무시하죠. 그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부러져 버렸어. 떨어진 거 보세요. 살벌하게 떨어졌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저점에서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충분히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겠고요. 이렇게 아이온큐 주식과 뭐 시스크 뭐 등등등 상당 부분 이 주가 부분에서 반토막이 났던 것 역시도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다 빠져나갔다.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실체 없는 고평가된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팔고 떠나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던 이 양자 컴퓨터의 주식 종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된 건데 리게티 역시도 뭐 상당 부분 떨어졌고 아이온큐 역시도 뭐 어마무시 떨어졌죠. 시스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경매 시장의 저점, 유찰 증가는 부동산 위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 저점의 투매 증가를 유도할 수가 있죠. 증시의 매물 저점, 고점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상화폐 매물의 하루 변동성 역시도 수익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매물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뭐 금융시장, 증시에서부터 마찬가지고 지금 아파트 시장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저점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 그 타이밍만 잘 잡게 되면 오히려 이게 위기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 부분에서의 반토막난 그 주가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매수세가 다시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공격적인 어떤 매수세를 또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시장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지금도 여전히 높아요. 정상가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엄청난 지금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저점으로 내려오는 시점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정말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경매 시장이 좀 심상치가 않죠. 아파트 매물 그리고 증시의 매물 상당 부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지금 하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회가 곧바로 찾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잘 살피시면서 타이밍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빠 한번 또 빨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